이순덕은 남편의 관뚜껑을 덮는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40년간 키워온 세 아들이 모두 다른 남자의 피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첫째 민수는 결혼 전 만났던 그 남자와 닮았고, 둘째 진수는 신혼 초 바람 피웠던 상대를 빼닮았으며, 막내 용수만이 유일하게 남편의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배웅하는 세 아들. 이들을 바라보던 순덕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는지 너희는 꿈에도 모르겠지.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재호 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67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새벽 5시,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순덕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한순간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어요. 세 아들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첫째 민수는 회사에서, 둘째 진수는 자신의 가게에서, 막내 용수는 신혼집에서 급하게 뛰어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큰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진수와 용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덕은 슬픔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웠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아침 운동을 나가던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뜬다니. 장례 준비는 큰아들 민수가 주도했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모든 일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어요. 진수와 용수도 형을 도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흘간의 장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재호 씨는 동네에서 인망이 두터운 분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이웃들과 정을 나눴던 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들 셋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더니 부인분도 복이 많으시겠어요. 아들들이 다 효자잖아요. 순덕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세 아들은 정말 각기 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키가 크고 말이 적었어요. 성격도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진수는 중간 키의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장사 수완이 뛰어났어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단골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막내 용수는 셋 중 가장 키가 작고 얌전했어요. 예술 쪽에 재능이 있어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이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모두 달랐지만 형제만큼은 남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순덕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서로 다른 이유를 말이에요. 출간일 아침, 관을 닫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잘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막내 용수는 눈물을 흘리며 짧게 인사했어요. 순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지난 4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3번의 임신, 3번의 거짓말, 그리고 평생 간직해온 비밀들. 관 뚜껑이 닫히고 연구차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며칠간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어디를 봐도 아버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정리, 서류 정리, 그리고 각종 병원 관련 서류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 정산을 하면서 생겼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도와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각종 검사 결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그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혈액형이 AB형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O형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헌혈할 때 확인했거든요. 대학 때 배웠던 생물학 지식을 떠올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AB형 아버지에게서 O형 자녀가 나오는 것은 유전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순덕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의료진의 실수일 거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민수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꼼꼼한 성격의 그는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액형 유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어요. AB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나올 확률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담당 의사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AB형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도 확인했고 수혈 전에도 재검사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혈액형도 다시 검사받았어요. 결과는 여전히 O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 중에 양자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말이에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2주일 동안 순덕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의 눈치를 살피며 지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민수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자신과 아버지는 부자지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것이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학적 검사 결과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거든요. 민수는 검사 결과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병원에서 정확히 검사한 결과 아버지와는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간절하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순덕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인되었어요. 민수가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수와 용수는 과연 아버지의 친자식일까? 그날 밤 민수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시간이 되는지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수와 용수는 형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민수는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어요. 다음 날 세 형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동생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수와 용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농담이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다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진수와 용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진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도 궁금한 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격도 외모도 완전히 달라서 가끔 의심스럽긴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진수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진수도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나 진수도 아버지와는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제 용수만 남았어요. 하지만 용수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수는 아버지와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얼굴형부터 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어요. 그리고 순덕도 용수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용수는 분명히 이재호 씨의 친아들이었어요. 진수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세 형제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민수와 진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용수만은 진짜 아버지의 혈육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각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그동안 품어온 의문이 해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착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진수도 비슷했어요. 자신이 왜 아버지와 이렇게 다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가장 복잡한 건 용수였습니다. 자신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형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세 형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진실을 다 알았으니까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어.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실 거야. 용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수가 용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수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네? 혈연이 어떻든 우리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형제잖아. 진수도 용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피가 섞였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용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용수는 신혼 아내 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형들이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뭔가 어색해져 버린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나만 아버지 친아들이잖아. 형들은 어떤 마음일까 싶어서. 수진이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런 걸로 형제 사이가 달라지겠어. 지금까지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래도 용수야,
진짜 가족은 함께 살면서 나누는 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한편 민수와 진수도 각각 복잡한 심정을 겪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내 영희에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홀가분하면서도 서운한 기분이야. 서운하다는 게 38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남이었다니까.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이재호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그 사랑은 가짜가 아니잖아. 진수도 아내 미경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쨌든 나를 키워주신 건 이재호 아버지야. 그게 변하는 건 아니지. 그럼 됐네. 혈연이 뭐 그리 중요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순덕이 새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았다는 것 같은데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드디어 어머니의 진짜 고백을 들을 때가 온 것이었어요. 5부 뜻밖의 발견 3부 연쇄적 의혹 민수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세 형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키도 달랐고 생김새도 달랐고 성격은 더더욱 달랐어요. 아버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었는데 진수는 사교적이고 활발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의 말을 듣고 보니 의심스러웠습니다. 용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인 자신만 유독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림이나 디자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용수는 형들과 달리 키가 작고 섬세한 체형이었어요. 얼굴형도 달랐고 손도 달랐습니다. 이틀 후 진수가 먼저 결단을 내렸어요. 진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신도 그 마음을 잘 알았거든요. 진수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전혀 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단골 손님들과 농담도 하고 장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럼 자신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진수도 아버지와는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진수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용수는 아버지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얼굴형부터 체형,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습니다. 용수는 분명히 이재호 씨의 친아들이었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민수와 진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용수만이 진짜 아버지의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달랐어요. 용수는 형들의 소식을 듣고 크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왜 자신만 다른 걸까? 형들과 자신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건 아닐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 형제는 자주 만났어요. 이상하게도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혈연에 대한 의문이 생기니까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세 형제 모두 어머니 순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순덕이 지금까지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건 분명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진짜 형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형제로 살아왔는데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남남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각자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세 형제는 진실을 알기 위해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덕이 먼저 아들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너희들 얘기 좀 하자.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40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순덕은 세 아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세 형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었는데 이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희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는 걸 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세 형제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다그치거나 원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너희들에게 큰 거짓말을 하고 살았구나.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순덕은 잠시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이재호 씨와 만난 건 22살 때였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재호 씨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조용하고 무뚝뚝했습니다. 젊은 순덕에게는 조금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워낙 좋아하셨어요. 사위감으로 손색 없다고 하셨습니다. 순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겼어요. 이재호 씨가 군대를 다녀와야 했거든요. 당시에는 결혼 후에도 군대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군대를 가기 전 이재호 씨와 순덕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씨는 2년간 군복무를 하러 떠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20세 순덕에게는 너무 길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잘 견뎠어요.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때 순덕은 친구들과 함께 댄스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사교 댄스가 유행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순덕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재호 씨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유머러스하고 활발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순덕은 그 남자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물론 약혼자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신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재호 씨의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하자마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첫날 밤, 순덕은 이재호 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고,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재호 씨는 별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2달 후, 순덕은 임신 소식을 발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생긴 첫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순덕만은 알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말이에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 순덕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기들은 대부분 엄마를 닮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재호 씨도 민수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자신의 첫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수가 자라면서 생겼어요. 민수는 점점 그 남자를 닮아갔습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선명했어요. 다행히 이재호 씨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생기게 자라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순덕은 그때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민수가 2살이 되던 해, 이재호 씨와 순덕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재호 씨는 워낙 내성적이고 집에서만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젊었고 활발했습니다. 둘 사이의 성격 차이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중 순덕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남자였어요. 순덕보다 5살 위였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순덕의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순덕은 그 남자와 만나면서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순덕은 또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겪은 일이라 좀 더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임신 사실을 이재호 씨에게 알렸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둘째를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진수가 태어났어요. 진수도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를 쏙 빼닮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순덕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용수를 임신했을 때는 좀 달랐어요. 용수를 임신하기 몇 달 전, 이재호 씨가 일 때문에 한 달간 지방에 나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순덕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 사는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술가다운 분이었어요. 섬세하고 감성적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3번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용수가 태어났을 때 순덕은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내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새 아이 모두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이재호 씨도 새 아들을 정말 잘 키워줬어요. 진짜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순덕은 그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줬고 이재호 씨도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순덕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해. 세 형제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놀랍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온 게 대단했어요. 씨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각자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수는 말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진수는 아버지 덕분에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용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 세 형제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친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순덕이 기억하는 그 남자의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수소문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남자가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남자도 민수의 존재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순덕과 헤어진 후 줄곧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한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민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에 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함께 친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순덕도 오랜만에 그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니 안타까웠습니다. 진수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분식집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장사하는 재미를 알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수는 가장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친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같은 동네에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자칫 그분의 가정에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용수는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그분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여전히 미술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용수는 그 학원 앞을 몇 번 지나가 봤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용수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너무나 닮았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용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순덕을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용수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예술적 재능을 물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만남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친아버지도 괜찮은 분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는 여전히 끈끈한 형제로 지냈어요.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더 소중해진 것 같았습니다. 순덕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더 이상 비밀을 숨기고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준 게 고마웠어요.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새 형제와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순덕의 고백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회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은행 강남지점입니다. 고 이재호님의 상속인이신가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거래하던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장남 민수입니다. 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정리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부동산이요? 저희 집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토지입니다. 약 2만 평 정도 되는 땅이요. 민수는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가 파주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땅이 있다는 걸 저희는 몰랐는데요. 고인께서 20년 전에 구입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지였는데 지금은 개발 예정 지역이라서 가치가 상당히 올랐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감정평가는 받아보셔야지만 최근 주변 땅값으로 봐서는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만 평에 평당 500만 원이면 1,0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혹시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요, 확실합니다.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했거든요. 내일 오셔서 자세한 서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급히 동생들과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온 가족이 은행에 모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이재호 고객님께서 2005년에 구입하신 파주시 소재 토지입니다. 당시 구입 가격은 3억 원이었어요. 순덕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큰 투자를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감정평가 결과 약 9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숨을 멈췄어요. 9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지역이 GTX 연장선 역세권으로 편입되면서 개발 호재가 겹쳤어요. 대형 쇼핑몰과 아파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 땅은 지금 저희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상속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9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순덕이었습니다. 여보가 그런 땅을 사뒀다는 걸 정말 몰랐어. 3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겠고.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철물점 하면서 조금씩 모으셨나 봐요. 2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시고.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성격이 그러셨잖아요. 큰일 아니면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용수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90억이라는 돈은 분명 엄청난 것이었지만 자신만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칠 후 세 형제가 따로 만났어요. 이번에는 재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90억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해 봐야겠어. 당연히 3등분 하는 거 아니야? 진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용수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형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뭘? 저만 아버지 친아들인데 이 돈을 똑같이 나눠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 말에 민수와 진수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용수가 계속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저희 모두 상속권이 있다고 해도 혈연으로 따지면 저만 진짜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과연 형들에게도 이 재산을 주셨을까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용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용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아버지는 형들을 친아들이라고 믿고 계셨으니까 재산도 남기신 거예요.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분명 다른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진수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화를 냈어요. 야, 이재호 씨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30몇 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혈연 타령이냐? 용수도 맞섰어요. 형도 마음이 편해요. 9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뭐? 솔직히 말해봐요. 혈연도 아닌데 이런 큰 돈 받는 게 마음 편하냐고요. 진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야들아,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민수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다. 형. 아니야. 용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는 가짜 아들이고 너만 진짜 아들이니까. 민수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진수도 착잡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용수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용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자신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 세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민수는 용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진수도 어색해했어요. 용수 역시 형들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힘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순덕은 아들들 사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너희들 왜 이래? 요즘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민수의 아내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 파주 땅 이야기 들으셨죠?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왜 용수만 혼자 가져가려고 해요? 뭔 소리니? 용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진짜 아들이니까 땅도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요. 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90억이면 3등분해도 30억씩이에요. 그 돈이면 애들 대학도 보내고 집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용수 혼자 다 가져간다고 하니 순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편 진수의 아내 미경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이재호 아버지 아들로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용수만 받아야 해요? 그게 용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뭐가 틀리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당신도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미경은 더욱 흥분했어요. 우리 분식집 확장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30억이면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어요. 반면
용수의 아내 수지는 남편을 걱정했어요. 당신, 형들이랑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괜찮아? 응, 좀 복잡해.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용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 다 받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나눠주자니. 왜? 형들도 아버지 아들로 평생 살았잖아.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진실을 알았다면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거야. 며칠 후 순덕이 새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다며. 세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들었다. 용수는 혼자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민수 진수는 억울해하고 순덕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됐어. 용수가 말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용수는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요. 저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이 3등분 하는 것도. 그럼 제가 50억, 형들이 각자 20억씩 어떨까요? 민수가 즉시 반발했어요. 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혈연상으로는 제가 유일한 아들이니까요. 진수도 화가 났어요. 혈연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30년 넘게 같이 산 게 가짜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순덕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다 그만해. 새 아들이 조용해졌어요. 너희들이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는 너희 셋을 정말 사랑했어. 혈연이 어쨌든 상관없이 정말 자랑스러워했다고. 엄마, 그런 아버지가 이 꼴을 보면 어떨까? 자기 재산 때문에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는 걸 보면 세 형제는 고개를 숙였어요. 차라리 그 땅을 팔아서 다 기부해 버릴까? 용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왜 너무해? 너희가 이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싸울 거야?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 아버지가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 모든 사람이 진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혹시 우리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 민수가 되물었어요. 진수는 그동안 품어온 의문을 털어놨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 아버지가 정말 모르셨다면 어떤 점들이? 첫째,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 혈연인 용수만 더 예뻐하신 적이 없었거든. 용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둘째, 아버지는 우리 성격이나 특성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셨어. 마치 우리가 다른 혈통이라는 걸 아시는 것처럼.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진수는 계속했어요. 셋째, 아버지가 그 파주 땅을 사신 시기를 보면 용수가 태어나고 나서야 투자를 시작하셨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용수가 태어난 게 2000년이잖아. 파주 땅을 사신 게
2005년이야. 민수 형이나 내가 태어났을 때는 그런 투자 안 하셨거든. 용수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가 진짜 친아들인 용수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신 게 아닐까?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남편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민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순덕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 어떤 말씀을? 용수만 진짜 내 아들이지만 민수랑 진수도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 똑같이 사랑한다고. 세 형제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리고 파주 땅은 처음에는 용수만을 위해서 샀는데 생각해보니 세 아들 모두를 위한 거라고. 진수가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순덕이 오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커갈수록 아버지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처음에는 닮지 않는다고 신기해 하셨는데, 나중에는 뭔가 체념하신 것 같은 표정을 짓곤 하셨어. 민수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아버지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신 거네요. 응,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한 번도 나한테 따지거나 화내신 적은 없었어. 용수가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왜 저한테만 땅을 물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순덕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세 아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길 바란다고 하셨어. 정말요? 응.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온 정이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 셋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셨던 거네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용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세 형제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용수야. 내 마음도 이해해. 우리 모두 아버지 아들이잖아. 혈연이든 아니든. 순덕이 아들들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 아들들 같네. 하지만 여전히 재산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90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용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3등분해요. 정말? 네.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와 진수도 기뻤어요. 고마워. 용수야.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세 형제는 90억을 3등분해서 각자 30억씩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파주 땅의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세 형제가 함께 등기소에 갔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토지 말고도 다른 부동산이 더 있네요. 다른 부동산이요? 네. 서울 강남에 상가 건물 한 채가 더 있어요. 세 형제는 또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아버지 명의예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은 임대 수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도 가지고 계셨어요?
순덕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 그날 저녁, 새 형제는 아버지 방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다른 서류가 더 있을까 봐서요. 그리고 정말로 찾았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 서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각종 부동산 서류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새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민수야, 진수야, 용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아빠가 너희들의 출생 비밀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궁금할 텐데. 사실 민수가 5살 때부터 치채기 시작했어. 하지만 화나거나 서운하지 않았다. 엄마도 젊었고 아빠도 그때는 너무 무뚝뚝했으니까. 진수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아빠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웠다. 용수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 드디어 진짜 내 핏줄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 혈연이 뭐 그리 중요한가. 민수는 아빠보다 더 똑똑하고 책임감 있게 자랐고, 진수는 아빠보다 훨씬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장사 수완도 뛰어났어. 용수는 아빠와 닮았지만 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지. 너희 3명 모두 아빠 자랑이었다.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너희들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기로. 파주 땅도 그래서 산 거고 강남 건물도 마찬가지야. 총 재산이 약 150억 정도 될 거야. 파주 땅이 90억, 강남 건물이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이 모든 걸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각자 50억씩.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 너희들은 모두 아빠 아들이야. 그리고 민수야. 내 친아버지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김철민이라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들었어. 궁금하면 찾아봐도 좋다. 진수야. 내 친아버지는 박상훈이라는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깝다. 용수야. 넌 아빠 친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더 사랑한 건 아니야. 3명 다 똑같이 사랑했어. 마지막으로 엄마를 잘 모셔라. 엄마가 젊었을 때 실수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라. 그 실수들 덕분에 아빠는 너희 같은 훌륭한 아들들을 얻었으니까. 아빠는 행복했다.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세 형제는 모두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진수도 감동받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성숙하셨어. 용수는 아버지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혈연 타령하면서 형들 상처 주고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민수가 용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됐어. 우리 모두 아버지 뜻대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날 밤 세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순덕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용수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몇 달 후, 세 형제는 각자 50억씩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민수는 일부 돈으로 아버지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진수는 분식집을 확장해서 프랜차이즈로 키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용수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순덕은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아들들을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한편 민수는 아버지 편지에 나온 대로 친아버지 김철민을 찾아봤어요. 정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민수의 연락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김철민이 한국에 왔어요. 민수와 만난 자리에서 김철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그때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어.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대신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재호 씨 말이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겠구나. 네,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김철민은 민수에게 미국 사업을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대신 둘은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진수는 친아버지 박상훈 씨의 무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 진수예요. 무덤 앞에서 진수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장사를 해요. 아버지 피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꽃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편히 쉬세요. 가끔 찾아뵐게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세 형제는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매주 한 번씩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사업도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삼촌들이랑 진짜 형제 맞아? 왜 그런 말을 하니? 너무 안 닮았잖아.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닮았다고 해서 다 형제고, 안 닮았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가족은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야. 피가 같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삼촌들은 아빠 진짜 형제네요. 맞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형제들이야. 에필로그.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여전히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민수의 장학재단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왔고 진수의 프랜차이즈는 전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용수의 디자인 회사도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많은 상을 받았어요. 순덕은 이제 일흔이 되었지만 건강했고 새 며느리와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이 더욱 화목해졌어요. 어느 해 아버지 제사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순덕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 봐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죠? 그리고 새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뭔지 알아?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민수가 말했어요. 저희도 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고 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용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주셔서. 그날 밤 세 형제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고.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면서 나누는 사랑과 정성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이재호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지혜는 세 아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손주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